안녕하세요.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. 이번 주는 좀 늦었습니다. 네, 지난 주말간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제가 연차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어, 일기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지난 주말에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급락하면서 오늘도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국내 장도. 그래서 지금 어, 미국 선물 보면 선물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하나 뭐 이런 염려를 또 하게 됩니다.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뭐 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이 굉장히 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치 투자 관련된 그것 중에 이제 제가 뭐 경제적 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뭐 경제적 해자라는 말은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지요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워렌 버핏이 1980년대에 버크셔 하서웨이 그 연례 보고서에 처음 언급하면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그 후에는 뭐 워렌 버핏의 투자의 시금석으로 뭐 여기는 투자의 개념이다. 뭐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뛰어난 뭐 투자의 그 비법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미국 최고의 투자 정보 회사 중에 하나인 모닝스타에서 거기에 그 주식 분석 담당자인 팻 도시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실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방법을 했고요. 실제로 이걸로 지수도 도입을 했고 그걸 가지고 만든 ETF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으니까 오늘은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책은 이렇게 1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. 무너지지 않는 기업의 비밀 해서 그 경제적 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자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무형자산입니다. 무형자산은 뭐 브랜드, 특허, 법적 라이선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사나 뭐 이런 그 금융사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.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뭐 특허를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로 뭐 통신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특허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뭐 그런 것들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진입, 그런 상품에 대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자산에 의한 경제적 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전환비용 같은 경우는 뭐 카드사나 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인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죠. 그래서 뭐 세금이랄지
아니면 뭐 카드사랑 연결을 해서 어느 이상 어떻게 사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. 아니면 이체를 하는 경우에 이제 비용을 낮춰준다. 그 다음에 급여를 받는다. 그런 경우에 또 실제로 이율을 또 낮춰주기도 하고,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은행을, 메인 은행으로 사용할 때 많은 혜택을 줍니다. 그런 경우에 이제 옮기게 되면 그런 혜택들이 없어지고 또 일일이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, 이게 거의 적게는 한 서너 가지에서 많게는 한 10가지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옮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이런 거를 우리가 전환 비용에 의한 경제적 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. 가입자나 그런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카드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. 비자나 마스터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를 다니더라도 거의 그 카드가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실은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함을 제공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구독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받는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가입자가 많은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, 그쪽은 사실은 요즘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해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, 결국은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승리하는 회사들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엄청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. 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가 우위입니다. 이거는 경쟁사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야기합니다. 이거는 회사가 엄청나게 싼 값으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수직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거나, 아니면 규모가 너무 커서 원가적으로 엄청난 바잉 파워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.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바잉 파워를 실제로 낼 수 있죠. 그렇지만 그 회사는 그걸로 원가를 싸게 하는, 그러니까 그 판매가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죠. 그래서 원가 ROE가 핸드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막 수십 프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이고, 원자재 관련된 회사나 아니면 1단계, 2단계 업체인 경우에는 본인이 광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죠.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는 이유가 뭘까요?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익을 내고 있는 10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,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똑같다고 똑같은 거냐? 그렇지 않죠.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그 회사들이 그 정도의,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.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런 이익을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, 해자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. 지수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. ROE에 대한 거예요. 자본 수익률입니다. 우리가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얼마 만에 수익을 내느냐.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%가 안 됩니다. 자동차 업계인 경우에 한 5% 정도 됩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
20%, 15%, 20%막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뭐 그 자본 수익률이 한 15% 정도를 꾸준히 내는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ROE가 과거의 실적을 봤을 때 연간 뭐 한 3년에서 5년을 봤을 때 평균 한 15% 이상의 ROE를 달성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해자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럼 그 회사, 그 기업이, 그 회사가 그 경쟁 우위, 어떤 종류의 경제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네 가지의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. 뭐 전환 비용이 높냐, 네트워크 경제를 가지고 있냐, 생산 원가가 낮냐,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냐, 잘 모르겠다. 보통 딱 떠오르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, 그러면 이 기업이 그 경쟁력을 얼만큼 꾸준히 가지고 있을 것이냐. 무형자산은 뭐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 그 시효가 있죠. 그럼 뭐 언제까지 그 특허를 가질 수 있냐? 한두 개만 가지고 있냐? 아니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로 이 기업은 꾸준히 특허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다.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냐? 그다음에 낮은 생산 원가인 경우에는 실제로 뭐 어떤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뭐 얼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뭐 하는 것들이죠. 그래서 그 기간이,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우리가 그 해자가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그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본 수익률이 높고, 그 다음에 확실한 경쟁 우위를, 그런 해자를 가지고 있고,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, 뭐 3년, 5년, 10년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모닝스타는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이죠. 그래서 이 그 경제적 해자에 대한 것들을,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름 그 지수를 만들었고 지수에 편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ETF를 만들었는데요.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MOAT. 이게 사실은 이제 해자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에 이제 이렇게 성을 쭉 둘러서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외부의 침범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, 영어로는 모트라고 합니다. 이거를 그 모닝스타에서 지수한 그 와이드 모트라는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종목들로 ETF를 만든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. MOAT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. 이게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SPY랑 비교를 해보면 한 5년치인데요. 뭐 특별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단기간으로 뽑아보면 뭐 그 모트가 더 나았던 적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간에는 그 SPI가 더 나았던 적도 있습니다.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, 현재는 뭐 거의 끝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지수를 사용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 expense ratio라고 하죠. 우리가 줘야 되는 수수료가 0.46%입니다. SPY나 VOO 같은 경우는 0.03이거든요. 실제로 5년에 비해서 지수 차이가 안 나는데, 만약에 이걸 계속 사용했다고 하면 5% 정도가 실제로는 수수료에 의해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켈로그나 뭐 보잉이나 뭐 길리어드나 뭐 그다음에 뭐 블랙락,
그다음에 뭐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다 좋은 기업이죠. 그래서 굳이 이 수수료를 내면서 이 ETF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. 그렇지만 모닝스타에서 제시하는 이 무트라고 하는 이런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내가 뭐 배당이나 기타 안정성을 위해서 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참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 종목들을 ETF.com 같은 데 들어가거나 이제 모닝스타 가면 이 전 종목들을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있겠다.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지수가 실제로 그 SPY, S&P 500 지수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내고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. 뭐 일드도 사실은 SPY보다는 좀 낮거든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여러분 각자 많은 공부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장이 어려우면 사실은 마음이 심란해지고 계속 장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마음에 또 급한 판단들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눈을 돌려서 공부를 하고 종목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한번 그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